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길 갈망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우리 존재의 전체성을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평생의 업이고 임무입니다.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성질에서 선물을 발견하는 건 다만 경청하고 터득하려는 강한 소망, 기능하지 않는 판단과 믿음을 내려놓으려는 기꺼움,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창조 과정일 뿐입니다. 참된 자기는 판단하지 않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에고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온 것을 모두 기꺼이 사랑해야 합니다. 에고와 그것의 저항을 초월하려면 당신은 고요해지고 용감해져서 내면의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가면 뒤에 수천의 얼굴이 잠복해 있습니다. 각각의 얼굴엔 나름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인격엔 나름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 잠재 인격과 내면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편견과 판단을 아주 귀중한 보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림자의 각 측면마다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당신이 타인에게 내주었던 파워를 되찾고 진 면목과 신뢰의 끈을 잇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성질의 목소리가 자신의 의식으로 통합되면 그 성질이 다시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조화롭게 할 것입니다. 또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삶의 목적을 밝혀줄 것이며 참된 사랑과 자비를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도 내 잠재 인격과 소통하기 전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사를 만났고 또 바라는 대답을 들으려 심령술사와 점쟁이, 점성술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화나거나 슬퍼지거나 심지어 과하게 기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 늘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 그들을 쪽집게라 여겼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들을 때까지 돈을 내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왜 신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창조했을까? 왜 신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려면 남에게 물어보게 창조했을까? 이제 나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하고 전체성으로 돌아가도록 훌륭히 창조되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때론 약간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잠재 인격과 갖는 대화가 그 과정을 진전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잠재 인격을 조사해서 그걸 도구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의 정체를 밝힌 다음 그것에 별칭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그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름을 붙여주면 거리가 생깁니다.
종합심리요법의 창시자인 로버트 아사지올리는 우리는 자아가 동일시하는 모든 것에 지배당하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례로 내가 싫어하는 특성 가운데 하나로 떼쓰기가 있는데 떼쟁이 동구라고 별칭을 붙여준다면 비로소 덜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재미있게 나의 이런 측면에 이름을 붙이자마자 호감을 느낍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그런 특정 행동이 삶을 지배하던 게 느슨해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오린다의 JFK 대학 초개인 심리학 수업에서 잠재 인격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다른 감정 치유 모델을 배우고 실제로 경험했는데 종합심리요법을 다루던 때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에 나는 잠재 인격이라 불리던 나의 다른 측면과 나누던 대화가 자리 잡으면서 그 인격이 어떤 존재이며 완전해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적은 잠재 인격이 주는 선물을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가 부인했던 부분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사인 수자는 우리에게 상상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하면서 먼저 10,000원 버스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탄 상상의 버스에서 난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도 있었고 미니스커트에 나팔 바지를 입은 뚱뚱한 아가씨와 마른 아가씨, 검은 머리와 붉은 머리, 큰 가슴과 작은 가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크기와 형태를 보았습니다. 키도 체격도 몸매도 다 달랐고 국적도 피부색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엔 좀도둑도 있고 성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아주 혼잡한 대형 버스였는데 다수 사람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첫 생각은 아니야, 이보다 더 나아야 해 였지만 수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을 알려고 해야 한다며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저마다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줄 나의 어떠한 측면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 그들의 지혜를 경청하기만 한다면 각각 독특한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자는 이제 우리의 잠재 인격 가운데 한 존재와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뚱보떠버리 버사가 내 손을 잡으려 손을 내밀며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첫 번째 잠재 인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나서 이 여자와 산책하고 싶지 않아. 다른 잠재 인격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150cm의 키에 몸무게가 90kg이나 되었는데 60세 정도의 외모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는 회색 머리카락은 엉성하게 손질되어 얼굴을 뒤덮고 있었으며 헤어스프레이와 담배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오렌지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베이지색 옷은 커서 헐렁했고 어깨에는 베이지 폴리에스터 스웨터를 걸쳤으며 낡고 촌스러운 핀을 꽂았습니다.
굵은 다리에 구멍난 스타킹에다 몹시 낡은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녀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뚱보 버사가 짜증내며 결국 내 손을 움켜잡더니 버스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우린 가까운 벤치에 앉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의 잠재 인격 중에 하나이며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차피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닫힌 마음을 연다면 내게 제공할 선물이 자신에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잔이 뚱보 버사에게 내게 무엇을 가르쳐야 했는지 물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뚱보 버사는 나에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또 내 거짓된 영적 모습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에 대한 편견이 지대해 마음속 깊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뚱보 버사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내가 언제나 뚱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비웃었고 외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만 상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그녀가 하는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난 영적으로 진화하여 외모 같은 외적인 데에 흔들리지 않는 척 했지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작업한 이후 1년 전 다 해결되었다 여겼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뚱보 버사가 아직 할 공부가 많다며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우리의 잠재 인격에게 그들의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고 뚱보 버사는 자신의 선물이 전체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홀로그램 우주의 부분임을 정말 믿는다면 좋든 싫든 그녀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자비로 바라보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뚱보 떠버리 버사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나의 측면을 바탕으로 창조된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각화 실습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내게 드러내어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경험을 완전히 통합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은 실제이고 순수하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내 잠재의식의 일부일까요? 그녀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그렇게 현명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시각화 실습에 나를 내맡기며 어떤 잠재 인격이 나를 만나러 나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 시몬의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다만 느긋해지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자 그들은 내 의식에 통합되었고 나의 자기사랑과 전체성을 더욱 고양시켰습니다. 잠재 인격은 우리가 내면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어서 그것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내 존재의 전체성과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런 특성이 나의 주의를 끌려 소리치고 있었음을 알아내었고, 그 특성은 내 삶을 탈바꿈하는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있는 특성만큼 잠재 인격도 다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에게서 적어도 100개의 잠재 인격들을 밝혀냈고, 내가 살펴볼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얼굴, 목소리, 메시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어두운 잠재 인격도 선물을 주려고 옵니다. 우리는 다만 잠재 인격이 말하는 지혜를 듣기 위해 기꺼이 그들과 함께할 시간을 내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를 시작할 때 신뢰가 언제나 주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때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내가 내면의 진실을 듣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잠재 인격과 몇 번 만나고 나면 잠재 인격과 말하고 있는 건지 부정적인 수다를 듣고 있는지 구별하기 쉽게 됩니다. 부정적 내면의 소리엔 당신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나 선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내면의 믿을 만한 공간으로 데려다 주도록 돕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명상은 마음과 부정적 내면의 수다를 가라앉히는 이상적인 방법인데, 정해진 명상 기법이 없다면 명상 CD를 활용해도 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일련의 호흡과 신체 이완 기법을 배우는 것도 두뇌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르고 하기 쉬운 또 다른 방법은 춤입니다. 아름답고 경쾌한 음악을 틀고 한 30분 정도 마음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 다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몸을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이 확실히 고요해지면 머리와 가슴을 분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 다소 연습이 필요하지만 일단 분별하게 되면 잠재 인격을 찾아내고 탐구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머리는 냉정하지만 가슴은 언제나 자비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 인격을 호의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예상되어도 그때가 바로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불러낸 배역들의 특징에 충격을 받지만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위 천사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잠재 인격은 머리가 없거나 동물, 괴물, 외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하는 동안 당신의 심원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는 적절한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존재나 경험하는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애인, 과거 동료, 가족처럼 당신이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공통적이지만 되게 껄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낯익은 얼굴이 잠재의식에 나타나도 떨쳐버리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당신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십시오. 현재로는 당신이 그들에 관해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던진 화두를 다루지 않으면 결국 삶에서 반복하여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카드 게임처럼 새 것을 받으려고 원하지 않는 잠재 인격을 던져버릴 순 없습니다. 사실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인격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자신이 부인하는 측면에 관한 타인의 관점을 듣기 위해 그들을 의식으로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아마도 신성하거나 영적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에 집중하며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이런 측면에 대해 견해를 물어보십시오. 내 경우를 신뢰로 든다면 내 단어는 너저분한이었습니다. 나의 이런 면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숨기려 했던 나는 내 아들을 돌봐주고 집안을 청소하는 가정부를 두는 식으로 내 삶을 세심하게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정돈하고 깔끔하게 했습니다. 나는 주위를 완벽하게 해놓는 성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집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집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기에 나보고 너저분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데비 포드는 꾀죄죄하다 말했다면 내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한 후 너저분하다는 단어를 숙고했습니다. 그러자 약간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저변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머니가 내게 너저분하다 야단치던 사건을 기억해내었습니다. 너저분한 인간이라 사랑받지 못할까 겁났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테레사 수녀를 가슴으로 상상하며 나의 그런 면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어떻게 그 단어를 재해석할 수 있을지 여쭈었습니다. 난 이 단어를 인정하고 그녀의 충고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너저분함은 놀이이며 내 안에 있는 어린이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나에겐 바닥에 옷을 던지기가 재미이니 이걸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저분함이 주는 선물은 질서라고 했습니다. 항상 꾀죄죄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체계화하여 완벽하게 정돈할 내 특유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새롭고 강력한 해석 방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는 눈을 감고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도 나의 너저분함을 새로 해석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가슴으로 그의 모습을 그리자 그는 내가 삶의 열정이 대단해서 다음 일을 진행하기에 급급하고 이것이 바로 너저분함으로 나타난다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난 너무나 들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같이 사소한 일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킹 목사는 너저분함의 선물은 열정과 부지런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너저분함에 책임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저분함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돈을 못한다고 항상 야단치던 어머니를 떠올리고 또 다른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항상 너를 나무랐던 이유는 내가 한 번도 너처럼 옷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딴 일을 해볼 여유가 없었기에 네가 부러웠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항상 엄격해서 정돈이 안 되면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너저분함은 어머니 자신의 엄격함을 기억나게 했고 이것이 그녀를 대단히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너저분함이 자기 표현이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난 그리기를 좋아해서 툭하면 온 집안을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며 줄을 긋고 때로는 손도 사용해 그리는 놀이에 몰두하여 엉망으로 만든다 해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너저분함이 내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10분도 채 안 되어 새로운 해석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보니 너저분함은 내게 여러 선물을 주었던 충실하고 긍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놀이를 즐겼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너저분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여집니다. 사랑은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때론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창안해내는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만일 참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과거 행동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잠재의 인격은 당신에게 어떤 작업이 남아있는지, 재발하는 패턴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터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경청한다면 잠재 인격은 재밌고 솔직하며 도량이 넓고 아량이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잠재 인격이 당신에게서 나오는 대답을 당신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감으로써 당신이 아는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고요해져서 잠재의식으로 그 인격체를 불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 인격을 마음에 떠올린 다음 대화하기 시작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소리가 당신 내면에 있으므로 당신이 타인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은 내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연인, 가족, 친구, 영웅, 그루, 당신이 외면하는 사람, 당신을 외면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을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 인격들은 당신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요청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과 수용을 원할 뿐이며 과거가 아닌 미래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든 어떤 그림자의 모습으로 오든 언제나 당신을 인도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하려고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벗이 되면 자기의 손실과 타인의 손실 간에 돌고 도는 주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절대로 누군가를 잃지 않고 단지 관계의 형태만이 바뀐다는 진실도 파악할 것입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미워하는 모든 것을 되찾게 되면 온 우주에 접근하는 내면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겐 각자 행복하고 완전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부여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 자기와 다시 연결되면 외로움, 분리, 소외를 느끼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우주를 찾아내고 그 우주를 어떻게 사랑하며 존경하고 존중할지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자신의 위대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마법을 발견해야 자기 자신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 경외와 함께 내 인간성에 대한 평화와 만족, 고마움이 생깁니다. 각각의 잠재 인격마다 당신을 위한 나름의 선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아니든 당신의 각 측면마다 당신 삶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어둠만 있다 여긴다면 자신을 속이는 짓입니다. 당신의 각 부분마다, 우주의 각 부분마다 빛은 존재합니다. 자신의 선물을 찾지 않는다면 삶의 놀라운 계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런 소중한 교훈을 터득하길 갈망합니다. 자기 영혼의 여정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우리의 인간성과 영원한 선에 대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옛말에 만물은 성장해야 한다, 아니면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목적은 체험에서 터득하여 성장하고 그 다음 지속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에게 있는 특성의 유익함을 이해하면 자신이 소망하는 체험을 자유로이 선택하게 됩니다.